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발효 음식 문화가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국가라고 합니다. 그 증거로는 김치가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 문화가 K컬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고 인기를 끌면서 김치를 찾거나 좋아하는 외국인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김치가 전 세계인이 찾는 우수한 발효식품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실상은 전통적으로 김치를 담그는 방법에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편입니다. 심지어는 중국에서 한국의 김치를 자기네 전통 음식이라고 억지를 부리기까지 합니다. 이번 기회에 김치의 우수성과 김치 담그는 방법에 관해 김 원장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발효를 시키는 방법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서도 소재 중에서 당으로 발효를 할 거냐 소금으로 발효를 할 거냐가 좀 달라요. 그래서 당으로 주로 발효하는 애들은 탄산가루, 그 다음에 소금으로 주로 발효하는 건 단백질이에요. 자, 우리나라 김치가 그렇게 우수하다고는 하는데 우리나라 신세대인들은 김치 담그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김 원장으로부터 김치 발효 비법에 관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치는 식물 단백질을 분해해서 발효하는 방식을 김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김치의 주 소재는 뭐냐면 무, 배추 등등등의 주 메인은 십자가예요. 가장 맛있는 김치를 담고 싶다면 냉이 김치를 담으세요. 냉이 김치를 담으면 고들빼기 김치가 아니고 냉이 김치를 담으면 김치 중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를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화가를 기본으로 해서 식물이 뭐가 들어가냐면요. 동물성 단백질이 들어가요. 동물성 단백질이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면 젓갈 같은 거. 또는 김치에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의 생선류를 넣죠. 자, 화분가 플러스 또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요. 한약재가 들어가요. 생강, 마늘, 채소 등등이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건 다 한약재예요. 채소를 중에서 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한약재라고요. 자, 그래서 식물에다가 동물에다가 한약재까지를 넣어서 한 번에 발효하는 복합으로 하는 발효가 김치예요. 그래서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선택했냐면요. 외부 조건을 첫 번째 저온으로 가는 거예요. 김치를 담을 때는 언제냐면 서리가 내리고 약간 물 같은 게 이렇게 담아놓은 물들이 살짝 어는 그때에 담아요. 땅 속에 집어넣어서도 뭐를 하는 거냐면 14도 이하로 유지를 해요. 온도를 4도씨에서 발효하도록 저온을 선택한 거예요. 발효는 봄에도 할 수 있고 여름에도 할 수 있고 가을에도 할 수 있는데 겨울철에 담으면서 온도를 조절한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김치 냉장고가 뭐냐면 4도짜리 냉장고.
4도짜리 냉장고를 활용한 좋은 발효를 기본적으로 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 발효를 할 때 건조한 상태로 발효할 수도 있고 간장처럼 습한 상태에서도 발효를 할 수 있는데 된장처럼 반습식으로 발효를 하는 거예요. 김치는 양념을 버무리고 이렇게 꼭꼭 눌렀을 때 물이 살짝 나오는 반습식 발효를 하는 거예요. 물론 물김치처럼 습식 발효를 해도 돼요. 반습식 발효를 하면서 염의 농도를 어디로 갔냐면요, 3%로 갔어요. 이게 뭐냐면요, 바닷물의 농도예요. 김치는 일반 조건에서는 부패가 이루어지는데 바다에는 바다 미생물이 달라요. 민물의 미생물은 달라요. 그런데 뭐를 해버렸냐면 김장독에서 이거를 바다 상태로 끌고 간 거예요. 3%로요. 그래서 가능했고요. 소금으로 발효를 할 때 정제염이나 제제염을 쓰면 발효가 안 되고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주로 생산되는 천일염을 써야 발효가 잘 된다고 합니다. 천일염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김 원장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천일염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옛날부터 천일염을 만들던 국가예요. 그러니까 암염도 있고 지금 우리가 먹는 100% 정제염이나 제제염도 있고 그다음에 자염이라고 해서 물을 끓여서 만드는 것도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서해안에서 천일염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염전이 있었던 나라예요. 이 염전이 지금 중국 천일염 많이 만들죠? 우리 거 카페에서 그대로 갖고 가서 한 거예요. 옛날에 염전이 규모가 작았어요. 그래서 이 염전의 규모가 커진 게 일제시대에 커진 거예요. 일본에서 천일염을 많이 공출받아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거를 밀고 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일제시대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 전에는 비금도라든가 이런 서해안에 가면 염전 크기가 작았어요. 유일하게 염전을 천일염 염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천일염은 뭐냐면요, 미네랄이 가장 풍부한 소금이에요. 미네랄이 있어야지 생명체가 자라잖아요. 그래서 천일염이 없으면 김치를 못 만들어요. 우리가 시중에 파는 정제염이나 제제염을 3%를 넣어갖고 하죠. 그러면 발효가 안 되고 쓰고 상해요. 김치가 오리지 천일염이 있기 때문에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묵은 거 쓰지 말아야 돼요. 가능하면 그에 생산된 거. 그리고 더 좋으려고 하면 뭐가 가장 좋으냐면요, 배추는 절임하고 그 다음에 발효 과정이 있잖아요. 절임 과정에서 소금의 농도가 4.5%예요. 이거를 바닷물로 절여요. 바닷물이 3%잖아요. 플러스 1.5%만 소금을 천일염을 넣고 김치를 절여요. 그러면 바다는 한온이에요. 얘는 산화예요. 이렇게 되면 성질이 어떻게 가냐면 한온 쪽으로 가요. 그래서 배추를 묵은 김치가 되고 아무리 오래돼도 배추가 사각사각사각한 소리가 나는 게
절임을 하면 돼요. 바닷물 절임을. 근데 3%라서 바다에서 하려면 이틀이 걸리거나 이래요. 하루에 잘 안 절여져요. 그래서 이 소금도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굽거나 끓여서 넣으면 좋아요. 소금을. 그러면 정말 좋은 것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김치를 맛있게 하려고 하면 어떤 천일염을 선택했느냐가 김치 맛을 굉장히 좌우하는 그 요소가 돼요. 우리나라는 김장을 할 때 항아리에 넣어 놓는 게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김치 냉장고가 나와서 항아리를 사용하는 가정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김장을 왜 항아리에 담아 놓았을까요? 그 이유를 김 원장의 설명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치를 만들어서 나중에 항아리 안에다가 덮어놓죠. 이렇게 눌러놓죠. 이 항아리의 비밀이 있어요. 항아리는 산소가 출입해요. 물은 안 빠져요. 반습식은 유지가 되는데 호기성 발효를 하는 거예요. 아주 핵심적인 기술이에요. 그래서 김치를 맛있게 하려고 하면 지금처럼 산소가 전혀 안 통하는 통에다 넣으려고 할 때는 맛을 좋게 하려고 하면 반나절이나 하루 이틀을 바깥에서 두었다가 들어가야 맛이에요. 산소를 충분하게 쐬이는 과정을 해줘야지 맛이 나요. 그래서 항아리를 통해서 초기에 호기성 발효를 했던 부분이 김치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김치를 맛있게 하려면요, 산소를 충분하게 한 다음에 얘들이 다 죽어서 물이 차니까 어디로 가냐면 현기로 가요. 그러고 나서 현기성에서 나온 게 뭐냐면요, 유기산이고 김치의 신맛이에요. 처음에 단맛으로 가요. 김치가 달콤해져요. 그리고 추가를 할 때요, 뭐를 해도 되냐면요, 밥이나 쌀이나 이런 걸 갖고 죽을 쓰거나 밥을 넣어도 좋아요. 밥만 중심으로 넣는 게 식혜예요. 강원도식. 이북식 식혜가 뭐냐면 밥 위주에다가 다른 국물하고 이거를 넣은 거예요. 물론 뭐가 빠진 거냐면 배추가 빠진 거예요. 고기 그대로 넣었어요. 다른 양념은 그대로 넣어요. 그게 이제 이북식 식혜인 거고, 그 다음에 그 쌀이나 이런 것들을 죽을 써서 놓으면 뭐가 되냐면요, 탄수화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자, 단백질 이거 플러스 뭐도 들어간 거냐면 탄수화물까지. 동물성, 식물성, 한약재, 탄수화물까지. 이러면 기가 막힌 조합이 돼요. 그래서 자, 탄수화물을 어떤 걸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맛이 바뀌어요. 오곡을 넣어도 되고요, 바나나를 넣어도 되고요, 과일을 갈아 넣어도 되고요. 김치가 오래되면 군내가 나는 게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리고 김치에서 군내가 나지 않도록 처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김 원장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사과 같은 거 이런 것들 발효했다가요, 그 발효액을 김치에다 조금 넣어봐요. 그러면 이게 2년이고 3년이고 둬도 군동내가 안 나요. 지금 발효액 담은 애를 나중에 양념 버무릴 때 사과 발효액 오래된 걸 같이 넣어서 버무려요. 그러면 처음부터 달콤한 맛이 나면서 아무리 가도 김치가 안 쉬어요. 기적적으로. 그래서 발효액을 단순히 먹는 데만 쓰지 말고 김치 종균으로 써도 돼요. 그 다음에 묵은지가 1년 된 거, 2년 된 거 있잖아요. 그러면 게를 종균으로 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김치가 안 신 만큼 새로 담은 김치가 안 쉬어요. 1년 된 묵은 김치를 쓰면 1년 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쉬어요.
2년 된 김치를 종균으로 쓰잖아요. 그럼 2년 동안 얘가 군등이 끼거나 이걸 안 해. 그래서 우리가 만든 발효액과 묵은 김치를 종균으로 쓴 김치는 최고의 맛이다. 그리고 탄수화물을 잘 넣었어요. 과일이니 바나나 같은 거 너무 맛있어. 성균한다. 무화과 있고 있죠. 포도도 좋아요. 이번에 포도 발효한 애가 그때 가면 익을 거예요. 그러면 양념 나중에 해서 이거 만들 때 양념 할 때 포도 발효 한 컵 집어 넣어요. 많이 넣을 필요는 없네요. 예, 종균이니까. 그러면 올해 김치는 아마 지금까지 담았던 김치 중에서 역대급으로 맛있는 것이 나오고, 이런 조화를 다 만들어서 어떻게 됐냐면요, 여기에는 없던 성분이 나와요. 숙성하면서 호르몬하고 항암 성분이 생겨요. 그래서 김치는 하나하나 있잖아, 항암 성분이 없다가 김치를 담그면 바로 항암 성분이 튀어나오고 호르몬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겨울철에 먹으면 뭐가 되는 거냐면 영양분이 없거나 이럴 때 발효해서 흡수할 수 있는 김장이죠. 된장, 고추장처럼 김치가 아니고 원래 우리나라 명칭은 김장이에요. 이것도 장이에요. 된장, 고추장처럼. 김치라고 하면 안 되고 김장을 담는다 그러잖아요. 김치를 담는다고 안 하잖아요. 김장한다. 예, 그게 장을 만드는 거라고. 간장, 된장처럼 장을 만드는 과정이었다고요. 그래서 김치라는 용어보다는 우리가 발효를 정말 다 잘한다고 해서 숙성까지 시킨다면 김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겉절이보다는 유기산이 적당히 들어간 한두 달 후에 더 맛있는 건 1년 정도 완전히 숙성을 시킨 애가 더 몸에 좋아요. 소금을 예. 보통 가정에서는 천일염의 간수를 뺀 다음에 요리 등에 사용하는데 간수를 빼고 김장이나 된장을 담는 게 맞을까요? 김 원장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간수를 뺏어야 좋다고 몇 년을 묵고 뒀다가 안 좋죠. 그 쓰는데 우리는 그거는 뭐냐면 간수는 빼서 저기 두부 만들고, 얘는 간수를 빼면 맛이 깔끔해져요. 그래서 이거는 국 끓일 때 쓰느라고 해놓는 거예요. 소금을 가져다가 쓰는 소금이 있고 국 끓이는 소금으로 간수를 뺀 게 있고 간수가 따로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보통 요리하거나 뭐하거나 가을에는 오래 생산된 저기 소금으로 하는 거고, 간수를 빼서 얘는 국 끓이는데 된장국 끓이고 이럴 때 물로 먹을 때 간수 냄새 날까봐 빼서 국 끓이는 용으로 쓰는 거고 만용으로 쓰는 거고, 그래서 따로 써야 돼요. 음식을 사서 쓰는 예. 배추 하는 데에서도 전부 다 3년 이상 된 걸 쓰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걸 자랑을 하고 또. 잡내가 적다고, 그런데 미네랄이 없다. 맞아. 대부분 3년 그러고 3년에서 5년 이상 응. 묶었다고 응. 본인들 입으로 그래요. 예, 예, 그래서 내 응. 소금은 좋은 거다, 예. 귀한 거다 이렇게 내가 자랑을 하고. 전혀 안 나. 그러니까 미생물이 숙성돼서 겉절이를 먹을 때는 그게 좀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겉절이만 해갖고 이렇게 맛내기용으로 먹을 때는 그게 좋을 수 있지만 발효로 들어갔다면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 물을 빼는 용도로 썼다 그러면 그때는 또 상관없어요. 근데 미네랄이 없어요. 너무 현저하게 미네랄이 줄어요. 간수를 빼면 뺄수록 미네랄은 감소하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문제 있습니다. 네. 지금 호기성 할 때는 네. 어차피 숨쉬는 항아리 네. 써야 되는 건 맞지만 네. 지금 현기성으로 숙성할 때는 음. 항아리를 계속 쓰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기는 한데 예. 어떤 게 발생을 하냐면 발효가 되면서 물이 생기면서 막 자라요. 예, 예. 그러니까 산소의 유입이 적어지는 거죠. 항아리. 사실은 앞에서
향기성으로 맛을 들이는 과정과 지금처럼 김치 냉장고에서 하는 과정이 따로 분리가 된다면 김치 냉장고 김치 맛있어요. 그게 뭐냐면 산소가 차단된 형기 상태를 잘 유지하는 거예요. 항암 성분이 생기는 거는 네. 그 세균들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는 성분이 나와서 네. 세균들을 죽여서 항암 네. 성분으로 간다는 게 네. 생략된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담았던 배추라던가 한약재가 그냥 있을 때는 발효를 안 하면 약성분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발효를 하면 약성분이 나와요. 바나나 갖고 가셨죠? 두 가지를 섞어서 하라고 했죠? 지금 그거는 어느 정도가 되냐면요. 거기 있는 항균 성분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되어 있어요. 쉽게 하면 개를 떠서 바깥에 냅두면 파리가 껴도 부대기가 죽어요. 그 정도의 항균력을 가져요. 파인애플은 그 초파리가 들어가니까 부조리가 나오더라고요. 나오죠. 파인애플은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요. 개들도 대량 생산을 하면서 이미 비료나 이게 좀 박힌 걸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비료가 들어가서 생산되는 걸로 판단이 들어요. 참고로 김용현 원장은 금년도 후반기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발효 강좌를 계속합니다. 다음 주에는 속세라는 한약재를 원물로 하여 발효 강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강좌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발효 강좌는 매주 일요일 실시되고 강좌 계획은 공생농법 김용현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밴드에 게재됩니다. 이상으로 김치를 맛있게 발효시키는 비법에 관한 내용을 김 원장의 강의로 시청하셨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도 등록된 김치를 전 지구인이 즐기는 시기가 좀 더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치에도 우리 건강에 유익한 성분이 많으므로 김치가 우리나라 전 국민의 건강과 장수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본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